것 같은데. 저희 강의실을 새로 어머, 세팅해가지고, 요즘에 어, 유료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예약을 다 어, 해가지고, 강의실이 아무것도 없어요. 깨끗하게 아시는 지인들이 솔선수범해서 했는데, 그래도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모니터 하나만 한 300만 원이 넘고,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깨끗해. 책상 의자 다 바뀌었고. 네. 태극기 하나 걸어져 있어. 그러면 시간, 강의실 사용을 이제 유료로 완전히 바꾸신 아니, 거예요? 다 유료로 하는데 비싸요. 그런데 여기 계시는 우리 식구들한테는 그냥 어머, 쓰시면 되는데, 어, 대신 오후 시간은 다 이미 끝났어. 그러니까 오전에 10시부터 한 5시까지는 티오가 있어요. 그래, 유영진 대표님 여기 아시는 우리 리더들은 언제든지 그 타임에 아무 때나 오셔서 쓰시면 돼. 그렇지 않으면 시간당 뭐 3만 원? 2시간에 5만 원 이렇게 해서 금액이 책정이 돼 있으니까 딴 사람들은 그 내고. 어, 네. 조경혜 선생님도 쓰고 계세요. 근데 조경혜 선생님은 옛날부터 그냥 쓰고 계시다가 유료로 바꾸니까 내가 미안하잖아. 그래서 그 선생님은 가격을 어저께도 저녁에 쓰셨더라고요. 금액을 조금 그 선생님은 조율하고 그 외에는 이미 저녁 시간은 타임이 다 끝났어요. 저녁 시간 그래요. 없어. 하여튼 인기 있는 너무, 너- 강의실이군요. 예, 너무 어려워가지고 요즘에 수강생도 없고 어려우니까 있는 걸 돌파구로 하는 요즘에 아이디어를 이것저것 내고 있어요. 네. 오늘 그 토론에 공 원장님이 올려주시고 또 유 대표님하고 저 강기람 대표님은 저쪽 이 타임라인에 올리신 거 저기 확인했습니다. 아, 최미정 대표님은 어디 혹시 소개하셨어요? 아직 안 하셨죠? 올려놨어요. 올려놨어요. 네. 네네. 그러면 공 원장님 또 유 대표님, 강일남 대표님, 최민영 대표님 그리고 저 이런 식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그 유 대표님 찾으실 때는 음. 소셜지기 치는 게 제일 쉬워요. 아이디 아, 여기는 힘들고 소셜지기 치면은 유 대표님 잘 나와요. 알겠습니다. 아, 예. 저기 소셜지기. 예, 소셜지기 소셜만 딱 치면은 아, 골뱅이 소셜 치면은 바로 나와요. 그게 제일 저는 찾기가 쉬웠어요. 그 음, 지난주에 이어서 그 모든 사람에게 음, 질문과 답변 두 어, 번째 책을 읽었고요. 이 책은 좀 그냥 신앙적인 책이라서 따로 뭐 소개를 많이 할 거는 없고요. 그냥 그 기본이 되는 것 충실하자 이런 의미로 해서 제가 이제 책을 읽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율법 뭐 우리 십계명 그리고 신앙, 설교, 세례, 성찬 뭐 요런 내용들, 기도 뭐 요런 거에 대한 내용들로 해가지고 쭉 채워져 있는데요. 내용 자체가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아서 그냥 쭉 읽으면서 그냥 정리하고 한 번 더 제 생각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어제 제가 포스팅을 했는데요. 제가 늘 운동하는 데가 이제 대광고등학교라고 그 체육관에서 제가 운동을 하거든요. 저녁에 이제 탁구를 치는데 그 탁구장에 가면 거기에 이제 그 이렇게 프랜카드가 크게 걸려 있어요. 크게 걸려 있는데 거기 문구가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지금 자면 꿈을 꿀 수 있지만 지금 운동을 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되게 많이 제가 마음이 이렇게 꽂혔는데요. 우리가 모든 생활들 하면서 지금 그 이야기처럼 한 가지 그냥 우리 아이들한테도 뭐 자꾸 부담을 주는 거기는 하지만 지금 자면은 꿈을 꿀지만 결국 지금 공부를 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 아니면 우리 같이 지금 현재 독서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독서도 우리가 지금 자면 꿈을 꾸지만 결국은 지금
책을 읽으면 꿈을 이룰 수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을 만한 그런 문구라서 오늘 아침에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꿈 이루는 방법까지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유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보다 최민정님이 더 먼저 올려주셨어요. 저는 그 다음에 올렸습니다. 그래도 시키시면 하긴 하는데 원래 순서대로 해야죠. 먼저 하시라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보겠습니다. 제가 읽은 책은 큐레이션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좀 너저분해져가지고 오늘 거 일지 밑에다가 메모해가면서 그러면서 읽었는데요. 근데 책을 저는 그냥 처음 듣는 분이었는데 찾아보니까 책을 굉장히 많이 쓰셨더라고요. 국내에도 번역서가 무척 많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책을 원래 이제 읽기 시작한 이유는 지금 일 한 군데 맡은 곳이 또 있는데 굿AI라는 곳에서 이번에 사업을 좀 확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원래 하는 거는 유튜브 MCN 이쪽 관련된 사업이랑 이런 쪽에 이제 엮여 있으신데 이번에는 사회적 약자 그 중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컨텐츠 유통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설계를 함께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작업하다 보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게 혹시 좀 제 생각이 좀 낡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좀 업데이트 하려고 책을 찾았더니 다른 책들은 큐레이션 관련된 게 조금 그쪽에 적합하지가 않은데 이 책은 좀 얻을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읽었습니다. 전체 책 그거 만드는 김에 마인드맵도 만들어서 올려놨으니까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 구성은 이제 큐레이션 요게 어떤 가치를 갖는가 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출발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덜어내야 되는가. 큐레이션이라는 게 우리는 이제 골라서 이렇게 형성하는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덜어내는 작업이다라는 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표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큐레이션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크게 세 덩어리로 돼 있어요. 그러면서 초기 가치 부분의 이 부분은 일단 결론은 너무 많다. 요즘은 정보도 너무 많고 나오는 속도도 많고 너무 쏟아지니까 오히려 길을 잃기 쉽게 되고 그 다음에 시간 소모라든가 이런 게 너무 크다. 그래서 큐레이션의 가치가 역으로 아주 많이 올라가고 있다. 지금 너무 과잉 사회라. 그리고 있는 것 안에서 원래 창조가 되는 거지 논문도 그런 것처럼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큐레이션은 창조의 영역으로 봐도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앞부분은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행하는 방법에서는 큐레이션이 이제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사례 중심으로 해가지고 책이 쭉 이렇게 쓰여졌더라고요. 그래서 업자나 아니면은 예술가나 이렇게 현실에서 쓰이는 거, 약간의 이제 그 다음에 비즈니스에서 쓰이는 영역, 이런 것들을 가지고, 큐레이션을 해내는 방법. 근데 기술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으로 돼 있지는 않아요. 그냥 개요를 좀 약간 설명해 갔다 사례를 들어서, 요렇게 이제 책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효과하고 축소하고 정제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단순화하면서 그 다음에 그룹핑을 하는 거. 저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자료 덩어리를 많이 다뤘었잖아요. 프로그래머였으니까. 그래서 그때 쓰이던 SQL이라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정리하는 몇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그 원칙들이 여기서 고스란히 그대로 쓰이는구나. 여기 생각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적용 분야를 5가지로 잡아가지고 세상 전체를 바라보는 거. 근데 말은 이제 시야는 크게 잡아놨는데 막상 책 안에서는 그 안에 있는 이제 분야 요소 가지고 하니까 생각만큼 이렇게 크게 그림은 안 그려졌더라고요. 약간 트렌드는 다뤘는데 그래서 세상과 그 다음에 문화 영역을 큐레이션 하는 거, 인터넷을 또 하나 큐레이션 하는 거.
사업 측면에서 바라본 거, 그리고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건 맨 마지막 나 자신의 삶을 어떻게 큐레이션을 해갈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게 좀 내용이 좀 모자라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사실 제가 보고 싶었던 부분은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소외계층이라고 해가지고 그쪽을 자꾸 뭐 기본적인 그 업무 교육, 뭐 이런 거 위주로 몰아대는 거, 저는 그거보다 없는 상태에서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리고 자기의 삶을 찾아가기 위한 그런 쪽으로 큐레이션을 하는 부분에 대한 게 아쉬웠는데, 근데 약간 그런 쪽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언급이 돼 있어가지고, 예, 그 부분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면서 큐레이션을 세대별 분류를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된 자료가 하나 있어가지고, 예, 요거 조금 참고 한번 했더니 이거는 좋았어요. 그래서 큐레이션을 4세대로 분류를 해서 초기에는 그냥 단순 수집하는 그런 측면을 하다가, 그 다음엔 주로 이제 비즈니스들이 많이 달라들어서 쇼핑몰 위주로 해서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를 수집된 정보 가지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 권고를 할 거냐 하는 쪽, 이런 쪽으로 발전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정보 자체를 어떻게 개인 맞춤으로 넘기느냐. 저는 요 자료나 책에는 안 나왔지만 정부24에서 하는 서비스나 웰로 전에 소개드렸잖아요. 개인한테 맞춰서 정책 지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 그 세대가 이쪽 세대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큐레이션의 이제 제일 끝부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이번 그 핵심인데, 왜냐하면 의뢰하시는 쪽이 AI 관련된 그 업체고, 그 다음에 이런 맞춤을 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너무 많은 비용이나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줄여주면서도 효과를 높이는 게 AI 쪽이라 이쪽으로 넘어간다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예, 저한테는 눈에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기남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그 정어린 철학시라는 이 책 보이시죠? 네. 이분이 얼마 전에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음악회를 하면서 총신대학교 한 40년 근무하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를 할 때 이 책을 발간을 했어요. 2번째 시집인데, 워낙 그 정어린 철학 시인이지만 이분은 정규훈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총신대학교에서 철학 강의를 동양학 철학 그 강의를 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30대 때 가서 그분한테 철학 그 교육을 받다가 인연이 돼가지고 어떻게 지금 철학시를 이분한테 배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2번째 시집이에요. 근데 이분이 나는 살면서 세상에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분 중에 한 분인데, 그 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인데 그분은 그 기독교인의 어떤 삶 자체를 그대로 사는 사람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은 전혀 하지 않아. 자기가 기독교인이다라고 얘기 안 하는데, 모든 시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이 다 많이 녹아져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첫 번째 94년도에 첫 번째 그 시집을 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그 시집에 가장 친했던 그 시인이 우리나라에 유명한 시인이 있어요. 누구지? 그 친구가 유시아 씨. 유시아 씨가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 이분한테 가방끈이 길어서 지혜의 힘이 깊고, 외모가 출중해, 이미지 셈이 신선하고, 인품이 좋아, 인맥의 셈이 풍부하다는 것이다 해가지고, 내 인생의 셈이라는 곳에 정어린 시인의 그분을 시로 이렇게 이분이 답례시를 썼다고 해요. 94년도에 저도 여기서 이제 이렇게 봤는데,
이분의 마음은 여기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뭐냐면 내 세계가 침해될까 남의 시를 외면했다. 시인들이 들판에 나가 그 시시때때 감동을 캔다. 담아온 우정에 버무리며 기운이 생동한다. 그들의 에너지 주는 시너지에 기대어 나의 세계가 깊어지고 넓어졌다. 이 말이 그 사람이 살아오는 일생을 담은 것 같아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한 30년을 지켜보면서 아, 저런 사람을 알고 있다는 게 너무 행운이고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한번 이게 두 번째 시집이 나와서 그날 가서 제가 저기 몇 권을 사서 어저께 만난 사람한테 그 책을 하나 선물하고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 치유가 되고 굉장히 그 시의 하나하나에 감동을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이상으로 끝나면서 제가 이분의 시 중에서 틈이라는 시를 새로 썼는데 이 시가 너무 괜찮다라고 해서 한번 낭독을 해볼게요. 누워있는 이에게 문틈은 세상의 전부다. 눈 감은 이에게 눈뜸은 우주를 소유하는 것이다. 나는 틈이 있는 사람이 좋다. 그의 곁에서 눈을 뜨고 그의 틈에서 숨을 쉬고 싶다. 이상입니다. 이 정어린 철학 시인 정규훈 교수님의 그 시집입니다. 요거 한번 관심 있고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리허설을 한번 해봤거든요. 처음으로. 근데 더 안 돼. 아유, 그냥 때보다 한번 이거 잘해야지. 그리고 리허설을 했더니 더 안 돼. 아유, 감동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괜찮은 분이에요. 네,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만나기 쉽지 않는 분 중에 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네. 네, 도서관에다 희망도서로 올려놓고 오면은 열심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최미정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교회에서 북클럽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그래서 이 철로 역정이라고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예전에 읽었습니다. 대표님, 진재근 선생님 읽으신. 저도 이 책 이름이 낯설지는 않은데 안 읽었었어요. 네. 근데 이거를 한번 펼쳐봤더니 1600년도에 쓰여진 아주 고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철로 역정의 뜻은 순례자,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이 천국에 가기 위하여 갖는 고난을 겪으며 가는 길을 우리가 철로 역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책을 지금 거의 안 읽은 상태고요. 그냥 매주 북클럽에 참여하면서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대됩니다. 네. 저기 지구촌 교회에 영성센터에 필그림 하우스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그 철로 역정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좀 인기가 있어가지고 이 크리스찬들한테 인기가 있어가지고 미리 예약을 해야 그런 적인데 한번 다녀오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못 갔는데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네, 박은서 대표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뭐 소개할 거 있어서 들어오셨죠? 부탁드립니다. 검소고 돼 있어요. 네, 늦잠 잤습니다. 제가 책을 한 번만 읽어봤더니 2분 2초가 걸려서 제가
책장을 보다 보니 화내지 않는 연습 중에 이분 시인가? 고이케 유노스케라는 스님이 지으셨나 봐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책 안에 이거 소 제목을 뭐라고 얘기해요? 전체 소제목, 소 제목이 차례 소제목. 장절로 구분하지요. 절로 한 절. 네. 그럼 한 절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제목은 화내지 않는 연습 중에 제가 지금 펼쳐진 페이지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기라는 내용이고요. 제가 읽어봤더니 2분 2초 걸려서 짧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언가를 이루려면 욕망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마음의 구조에 대한 착각에서 비롯된 생각이다. 예를 들어 이 책은 내가 구술하는 문장을 다른 사람이 타이핑을 해줘서 완성할 수 있었다. 만약 빨리 이 일을 끝내고 싶다. 빨리 책이 완성되었으면 좋겠다. 끝난 후에는 무엇을 할까라는 욕망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잡념 때문에 명석함은 떨어지고 마음의 표현에 동요가 생겨 일관된 사고를 생각할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내용은 쓸데없이 장황해지고 조리에 맞지 않게 된다. 저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다. 저런 내가 되고 싶다라는 식으로 욕망을 만들어내면 내 눈앞에 있는 해야 할 일에 의식이 멀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진다. 부다에서는 먹고 싶다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먹으면 된다고 한다. 걷고 싶다고 생각할 필요 없이 그저 걸으면 된다는 표현을 쓴다. 일도 마찬가지다. 일하고 싶다거나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건 저한테 해당된 것 같아. 그저 행동하는 것 편이 훨씬 충실하고 일에 집중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이제 눈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가끔 전이라면 이렇게 하고 싶다거나 저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도 괜찮다. 하지만 막상 일을 시작했다면 눈앞에 있는 것만 하나하나 확실히 해나가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면 머릿속에 쓸데없는 잡념을 만들거나 욕망 때문에 마음이 흐트러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마음의 표현이 잡념으로 흐트러지지 않게 하려면 스트레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스트레스가 존재하지 않으면 일을 해도 몸과 마음이 피곤하지 않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 이거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일에 집중을 못하구나. 책 앞에 제가 하는 일은 펼쳐놨는데 막상 눈은 컴퓨터에 가 있고요. 또 머릿속은 다른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이렇게 이겹삼겹 2개, 3개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들이 많더라고요. 막상 하나 일을 마무리를 못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이게 더 급한 건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하자. 이 내용이 있어서 저한테는 오늘 이 내용이 괜찮았다 해서 한 절을 발표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보여서 좋습니다. 저는 안 하고 미루거든요. 더 낫죠. 예, 저도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됐죠? 저는 아직 안 됐어요. 안 됐어. 예. 이젠 됐죠? 네. 네. 저는 이 율목도서관에서 이 인천의 도시재생과 새로운 도시문화를 위해서 이 프로그램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이 여기에 나와 있는 성공회대 정윤수 교수님이에요. 근데 이제 정윤수 교수님이 쓴 책으로 조금 오래됐습니다만은 노동의 기억, 도시의 추억, 공장이라고 하는
이게 공장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표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분을 정윤수 교수님을 전방위 문화평론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 공장이라는 그때 당시는 인구가 아주 몇만도 안 된 작은 어촌이었는데 이렇게 개항이 되면서 급속도로 발전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정미소를 이제 여기에서 맨 처음에 공장을 짓고 또 이 간장 공장 같은 이런 것도 만들고 이제 해서 이제 초기 산업화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 중일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대륙 침략이 본격화된 1930년대는 군수 산업을 해가지고 부평에 조병창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인천 만석동 같은 데는 조선 기계 제작소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인천 일대가 기계 기구 공업지구로 개발이 됐습니다. 또 해방 이후에는 1960년대 중반부터는 국가가 주도한 산업화 정책에 따라서 구로공단이 만들어졌듯이 부평공단이 만들어지고 주원공단이 만들어지고 이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 공단이 만들어지면서 대표적인 공단 도시가 된 게 인천의 공장의 흐름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그 산업화 정책에 따라서 바뀌면서 또 노동운동도 있었다 하는 것이 이 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들은 월미도로 대표되는 놀이공간이 지금 있죠. 또 나이 많은 세대들은 아까 말씀드린 산업에 대한 추억이 있고 또 더 나이 든 세대는 전쟁에 대한 추억이 있는 거죠. 이러한 이제 추억 가운데서 정윤수 교수는 현대 문화와 삶에 관한 비평적인 글을 이걸 썼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원래 2012년 5월부터 11월까지 기후일보에 연재된 걸 모아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정윤수 교수가 얘기하는 인천은 거대한 공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 공장들이 많이 이전을 해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반면에 송도가 새로운 공간으로 이렇게 들어서게 됐죠. 그래서 이 개항 이후에 인천은 경제사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겪어야 했던 모든 산업 발달사를 다 겪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역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 새로운 이 도시로 발전이 되면서 많이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난 거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든 금세 발견되는 가장 뚜렷한 현상은 이 변화와 개발에 의한 기억의 망각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이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을 기억을 하지 않고 오히려 없애버리는 새로운 문화가 발전되고 새로운 도시 공간이 들어서면서 기억이 망각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예로 해서 을왕리에 가면 동양염전이 없어졌고 강화에 가면 조양방직이 없어지고 만석동에 가면 한국유리가 없어졌고 동구 창녕동에 가면 인천 양조장 같은 게 없어지고 산업유산으로 남아있다. 그러면서 앞으로 세월이 더 흐른다면 인천의 파라다이스 호텔이 올림푸스 호텔이 파라다이스 호텔인데 거기에 성냥공장 표지석처럼 여기에 성냥공장이 있었다라고 표지석 하나만 달랑 남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억을 그런 방식으로 정리되어 버린다라면은 우리가 기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할 때
이제 조감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감도는 욕망이 담긴 약속어음인데 그러한 욕망을 우리가 상상을 하도록 요구를 해가지고 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인천은 가히 조감도 도시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의 조감도는 제물폰 르네상스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인천항을 1파랑은 계양역사 랜드마크 지구로 만들고 236부도는 문화관광체험지구로 만들고 457부도는 산업혁신 어메니티 지구를 만든다고 해서 이렇게 조감도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요즘 열심히 요정보 시장이 하는데 이러한 조감도 결과는 뭘까? 인천에 투자하세요라고 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와서 투자를 하면 이 지금 송도에 마천루 같은 빌딩은 들어서겠지만 거기에 남아있는 게 뭘까라는 걸 생각하게 하는 그런 글을 쓴 이 정윤수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1968년에 태어나면서 이 축구장을 보호하라, 클래식 시대를 듣다, 인공낙원, 현대 도시문화의 삶에 대한 성찰 이런 책들을 썼던 건데 저도 이제 클래식 시대를 듣다도 있고 이 책도 읽었는데 상당히 울림이 있는 그런 책이어서 오늘 소개를 드립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또 좋은 시간 만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위가 서서히 물러가는 것 같고 그 명절이 바로 눈앞에 닥쳤습니다. 즐거운 명절 지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끝내겠습니다.